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특수교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특수교사를 만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내 학생 기분이랑 컨디션을 확인을 해서 사회복무 요원과 그날의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를 해서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하교를 했다고 해서 특수교사 업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학생 계획에 맞는 수업 교재를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해서 학생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거를 개개인에 맞게 수립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 정말 바빠요. 정말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 특수학급 아니면 특수학교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학습부는 시즌이 딱 학교 갈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장애 아이, 장애 학생을 두신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특수 학교 보낼지 아니면 특수 학급에 있는 일반 학교에 보낼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박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12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겨울방학이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새로운 1학년이 진학을 할 때 네. 어떤 학생들이 올까 기대감과 어허. 그리고 제가 어떤 학년을 맡게 될지에 대한 설레임이 음. 있습니다. 맞습니다. 12월 하면은 설레임의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이는 계절에 우리 또 성탄절도 있잖아요. 성탄절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케이크. 네, 딸기 케이크를. 아니요, 괜찮아요. 딸기 케이크를 한번 우리 선생님이랑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로라 케이크하우스에서 준비한 딸기 케이크고요. 100% 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 아이를 두신 어머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우리 아이 특수학교 보낼지 아니면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 보낼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특수학급의 큰 차이는 교육 환경이랑 교육 과정인데요. 먼저 교육 환경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은 일반 또래들이랑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장애 학생으로 이제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인데요. 네. 교육 과정은 특수학급은 공통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운영이 되고, 특수학교는 기본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장애가 중증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능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 특수학급 아니면 특수학교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네. 첫째로는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장애의 특성이랑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의 강도와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조금 중증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특수학교를 보내시고요. 네, 경증이라서 일반 또래들이랑 함께하는 통학학급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싶으면 특수학급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 목표가 대학 진학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자립 그리고 일상생활 기술이 필요한 거면은 특수학교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이렇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 선택하는 시간에
가위바위보에서 지게 돼서 나는 이제 봉사 동아리를 선택하게 됐는데 네. 그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봉사를 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한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친숙함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길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특수교사라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도 완전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 그리고 그런 시선들이 완전 달라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번뜩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와, 인내심 끝판왕이었던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는 폭력성이 있는 품행장애 학생이었는데 최근에만 이제 여러 번 교사를 향해서 뭐 갈고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뭐 돌린다든지 아니면 일반 학생들을 이제 뭐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안전부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학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애 학생이 항상 피해 학생만은 아니라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네,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모두 구성원들이 안전한 게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 학생이 가해 학생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경험을 통해서 인내심을 좀 기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분리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같은 날에 2번 이상 분리 조치가 되었다 하면 사실은 기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공식적인 학교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적이 되면은 뭐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등 순서대로 이제 네, 처분을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이런 절차가 있네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특수교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특수교사를 만능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아침에는 학생 등교할 때 학생 기분이랑 컨디션을 확인을 해서 사회복무 요원과 그날의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를 해서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을 하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학생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뭐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피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하교를 했다고 해서 특수교사 업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맞는 수업 교재를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해서 학생 뭐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거를 개개인에 맞게 수립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네, 정말 바빠요. 정말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은 고등학교에 계시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아이는 몇 명이 있을까요? 일반 학생들이랑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포함해서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한 9명, 7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의 한 반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반에 일반 아이 몇 명, 장애 아이 몇 명? 이렇게. 저희 학년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명이 완전 통합으로 이제 일반 학생들이랑만 수업을 하고 3명은 이제 부분 통합이라고 해서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 학급에서 이제 섞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희가 뭐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세우는데 학부모님이랑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절차대로 이 학생이 완전 통합을 되고 싶은지 아니면 부분 통합에 속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와 협의 후에 이제 수업이 편성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완전 통합 아이도 있고
있고 그리고 부분 통합 아이도 있잖아요. 네. 이 모든 아이를 다 관리를 하실까요?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네. 부분 통합 학생들이라서 그 음. 학생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완전 통합 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리고 변화가 있었을까요? 동료 교사 권유로 국특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랑 지체장애 학생이 다루는 보조공학 기기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제가 학생의 표정이나 뭐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 학생이 나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관심 그리고 존경심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네.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이가 절대적으로 선생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와, 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좀 가장 마음 아팠던 뭐 민원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마음이 아팠던 민원 사례보다는 네. 마음이 아팠던 기억은 있는데요. 저희 반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전 학교에서 옆반 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중도중복 장애 학교는 대부분 학생들이 1년에 두세 명씩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하루 아침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마다 건강이 제일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좀 회의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되게 슬프다, 그죠? 네. 교사로서 아이들의 가능성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대한 네.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그 학교가 중증 학교이다 보니까 사실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그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 침을 뱉는 행동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행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주의 끌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봐주세요. 약간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 학생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잘못된 행동이고 그리고 난 너가 적절한 행동을 보여줬을 때 너한테 주의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속되게 말을 했는데 이 학생이 정말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았지만 눈에 띄게 이제 보였더라고요. 네, 뭔가 학생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일관되게 지도를 했더니 이게 중도 장애 학생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네. 깨닫게 되는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그런 뭐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에게 그런 꿀팁,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정이랑 학교랑 연계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침 뱉는 행동 대신 뭐 책상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손을 든다든지 이런 대체 행동을 알려주었으면 이거를 학부모님과 공유를 해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같은 지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 던질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책상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엄마를 불러라 라고 이렇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게 이렇게 부모님도 동일하게 말을 해주는 게 좋네요. 네네. 특수교사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점 그리고 고민되는 순간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폭력성이 있는 품행장애 학생은 사실 장애 학생이기도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가해 학생이
생각하거든요. 네. 장애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고 중요시되다 보니 저희 학교 내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의 인권이 오히려 약화되는 역차별인 상황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와 교사만의 재량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나는 특수교사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중도중도 장애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저를 알아봐주는 그런 눈빛이나 몸짓 이런 거를 확인하거나 뭔가 제가 지도를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남들보다 어려운 일들을 뭔가 해냈구나라는 네. 성취감이 들 때 특수교사를 잘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만 스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일반 아이에게 차별화된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아이에게 어떻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까요? 장애 학생과 그리고 일반 학생의 차이를 그냥 다름이 아니라 보유한 특성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배움이 느린 학생이기 때문에 배우는 방식이나 속도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함께 원활하게 통합학급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정말 그 개별성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좀 그런 차가운 시선보다는 좀 따뜻하게 같이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거나 또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수련회 이런 행사에 있을 때 오히려 장애 학생이 무대에 참여해서 수련회를 즐기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축제에서도 먼저 학생이 축제 오디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거를 응원하는 일반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저는 무조건적인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오해나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데 어른들이 오히려 좀 그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 학생 그리고 비장애 학생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을까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이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우는 속도와 방식의 차이를 인정을 할 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통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수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저는 친구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 네, 학생의 선호도나 관심사를 매개로 접근을 하고 학생이 좋아하는 거,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고마울 일들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시고 그리고 배움 한 스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장애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장애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장애 학생을 학교를 등교시키는 것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져서 학생이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저는 잘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처음인데 제가 너무 미숙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경험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